저희는 루디 팔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왜 만났냐? 바로 드디어 졸업하기 전에 Q&A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네. 총 거의 30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춤을 언제부터 추기 시작했나요? 저는 일단 우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장기자랑을 하면서 처음 춤이라는 걸 춰봤어요. 오, 장기자랑. 네, 그때 에이핑크 노노노. 마지막. 그때부터 약간 취미로 이제 네. 방송 댄스를 배우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입시 준비, 예고를 가고 싶어서 입시 준비를 하면서 네. 그때부터 댄서의 꿈을 가지고 제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언제부터 추셨나요? 저는 춤을 약간 율동같이 막 케이팝 이런 거는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그때부터 비슷하게. 저는 B1A4 좀 따라했거든요. 이게 네, 그런 거 췄어요. 그리고 막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뭐지 이거 노래? 누구 그게 노래죠? 뭐야? 빅스? 그런 남자 아이돌 노래 이렇게 막 따라 추다가 춤을 좀 전문적으로 배운 거는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원에 가서 좀 막 걸스 힙합, 힙합, 막 팝핀 이런 거 좀 배웠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원에서 배우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고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춤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입시 작품을 받으셨나요? 직접 짜셨나요? 오. 이거는 저희는 둘 다 편입생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입시를 조금 많이 봤단 말이죠. 한 3-4번 했죠? 세네 번 봤죠.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본 입시는 저는 작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편입을 여러 번 봤었는데 제가 직접 짜서 본 것도 있고 선생님께 있던 안무로 부탁해서 레슨을 받아서 실기를 본 경우도 있는데 붙은 경우는 받았을 때예요. 편입 때 안무를 받아서 붙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안무를 받아서 실기를 봤습니다. 오, 안무를 받았다는 게 이제 선생님한테 작품을 짜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원래 있는 안무를 사용한 건가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작품을 짜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작품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붙은 편입 때는 있던 안무를 써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이제 개인 레슨을 쌤이랑 같이 진행하면서 네. 그렇게 입시를 봤습니다. 음.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뭔가 처음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돈, 시간 모든 걸 다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생님께 저를 좀 담당해서 이제 케어해줄 수 있는 선생님께 이제 작품을 짜달라고 해서 작품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주 열심히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입 때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 작품을 받진 않았고 선생님이 원래 있던 기존의 안무를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개인 레슨 몇 번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한 3-4번 시험 봐서 이제 마지막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완전 비슷한 비슷하네요. 루틴으로 네. 이렇게 했네요.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3번. 편입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나요? 이제 편입 뜨는 날짜나 이렇게 준비 과정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 과정. 네. 일단 편입 뜨는 날짜가 굉장히 애매해요. 맞아요. 진짜. 이게 그냥 정원이 누군가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면 편입이 뜨는데 이게 언제 뜰지 몰라요. 왜냐면 누가 언제 휴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수시로 홈페이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뜨면은 소문이 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꾸준히 들어가 보면서 편입 날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셨나요? 이게 서공예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한림예고니까 한림예고 편입 과정은 진짜 그 홈페이지에 가서 잘 체크를 하셔야지 잘 체크를 하시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체크를 넣어놓으면 언제 문자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알람도 저는, 꼭 켜놓으세요. 데이터를 늘 켜놓으셔야 되고 네. 언제 문자가 올지 몰라서 준비 기간이 3주가 될 수도 있고 1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3일이 될 수도 있어. 실제로 이번 3학년 때 편입 온 친구는 1년을 기다렸고 저는 한 2주, 3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접수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4번. 심사위원회 재량으로
지원한 과와는 다른 과 오디션을 봐서 합격한 경우가 실제로도 있나요? 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있고요. 네.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저는 늘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뭐 다른 과 추천을 받아서 뭐 다른 과를 붙었고 어떻고 했는데 실제로 추천을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가수가 하고 싶니? 실험과 추천을 받으셨는데 어떠셨는지. 이게 저희 이제 11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시험 봤을 때 방식이 좀 이게 면접도 있고 막 해요 면접을. 질문도 많이 막 와, 질문에 따라서 막 결과 여부가 막 맞아요, 벌써 맞아요. 막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저희 다음 연도부터는 그 질문이랑 면접하는 제도가 사라졌는데 그 라떼는 말이죠. 이제 라떼는 질문하고 면접 받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조금 좀 노래를 좀 했어요. 질문 수 있나 혹시? 접어서 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적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추천을 하셨죠. 실기 네, 보고. 네,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노래 부르고 시름가 볼 생각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솔직히 처음에 딱 입시 잘 봐야지 하고 오는데 이렇게 제의를 해주는데 당연히 긍정적으로만 대답을 하지 그걸 딱 거절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딱 그걸 거절했어야 딱 되는데. 거절하고 아니 전 춤만 추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네 약간 이렇게 무조건. 한 거, 그냥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름가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떨어졌죠. 만약에 듣기 좋은 거 같은? 한림 예고를 가고 싶다면 뭐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네 맞아요. 한림 예고도 예고지만 그 실무과를 무조건 가야겠다 이러면 사실 다른 과는 붙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과 가서 붙으면 다른 과 다니면 사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제 본인이 원하는 주변에 대로. 다른 과 추천 받아서 그 다른 과 붙어서 진로를 그냥 바꾼 친구도 있어요. 우와 댄서 하다가. 대박이다. 멋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은 모르는 거긴 하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사라졌고 뭐 이중 지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른 과도 지원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이중 지원 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5번째 질문인데요.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입시 작품을 꼭 짜야 하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건 아까 2번이랑 되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입시 작품을 꼭 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 능력껏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의 안무로 보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허락을 받고 안무비를 내거나 선생님과의 협의하에 진행하셔야 하고요. 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슬픈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제 안무를 마음대로 입시본에 무단으로 쓰셨더라고요. 사용하시면.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입시 작품을 최대한 사실 저는 중학교 입시 때는 네. 받는 걸 추천드려요. 네. 추천드리시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솔직히 춤춘 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좀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직 제가 생각하는 저의 기준으로서 춤춘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을 때 창작을 하기에는 조금 저를 못 믿을 것 같아요. 작품빨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또 작품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안무를 받는 것도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서 생각을 해본 결과 엄청 큰 돈을 들여서 작품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상실감도 또 있어서 또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좀 안타깝잖아요. 떨어진다면. 그래서 저는 그 좋아하는 스타일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본인이 진짜 본인 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내 거. 진짜 이거 딱 내 거. 딱 내 거. 그런 안무를 하시는 선생님을 찾으셔서 그 선생님의 그런 안무들 이렇게 수업을 배우면 안무를 많이 배우잖아요. 거기 중에서 원하는 거를 좀 허락을 구하셔서 뭐 안무비를 낸다든지 협의를 해서 보는 걸 전 더 추천드려요. 맞아요. 일단 사실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거는 진짜 절대 비추고요. 맞아요. 자기랑 어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입시 작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명하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한림예고를 다니면 연예인을 많이 보나요? 아, 연예인. 그렇습니다. 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근데 사실 연예인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어서 네, 맞아요. 딱히 봐도 막 와 연예인이다 이건 아니고 오늘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되게 친근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나는 단톡방에서도 가끔 말을 해요. 네. 누가 뭐 무슨 청치마 있는 사람 치마인가? 청치마인가? 그거 있는 이런 사람 거 이렇게 보냈는데 유나가 나 이렇게 보냈는데 맞아. 유나가 이름이 점이었어요. 응. 그래서 친구가 누구세요? 이렇게 보냈었던 기억이 그래서 맞아요. 유나가 나 유나 점점점 이렇게 음, 이런 귀여운 해프닝도 있고 되게 맞아요. 가장 친근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반에서 자주 봤던 게 강민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강민이랑 등굣길에 만난 적도 있어요. 오. 그래서 그냥 같이 오고 저희 이제 2학기 때쯤인가 그때는 강민이가 활동을 좀 잘 안 한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되게 자주 갔었어가지고 졸업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같이 그나마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던 건 강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눠본 거는 이름도 기억해주고. 맞아. 그리고 1학년 때 그 종성 오빠 데뷔하기 전에는 1학년 때 자주 오셨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 연예인이 많은데 사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송동표님도 편입 같이 봤잖아. 같이 많이 봤는데 음. 저희랑은 다른 타임에 다른 날에 붙지 않았나? 우리가 세 번째 때 붙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붙으셨. 5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때 붙으셔가지고 지현이랑 같이 왔을 거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림예고 학비가 많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 외에 돈이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림예고 학비가 비싼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고등학교 치고 비싼 거지. 맞아요. 왜냐면 일단 무상급식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는. 맞아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나라에서. 그래서 일단 급식비도 들고 그리고 수업비들이 드는데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 대학교 있잖아요. 춤 대학교, 실용무용 그 대학교들의 이제 배우는 과목들과 저희는 또 실기 수업이랑 교과 수업을 이렇게 배우는데 그 모든 과정에 비해서는 학비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수업 하나하나당 가격으로 학원 가격으로 따져보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쵸. 뭔가 전체적인 학비로 봤을 때는 뭔가 고등학교 치고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의외로 가성비가 있다. 네, 진짜 가성비다. 왜냐면 그런 느낌. 실기 수업이 한 8개 있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많으면 8개, 막 9개, 10개 있고 막 일주일에 하루에 2개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막 전공심화 쌤들 불러오는 것도 이제 가격이 싸요.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학원비라고 치면 너무 가성비가 많죠. 근데 플러스 교과 수업까지. 교과 수업을 사실 듣는 친구들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교복도 사실 한림예고가 되게 비싸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편입으로 와서 그런지 교복을 네. 풀로 맞추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다 동복, 하복 합쳐서 1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면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냥 부잣집 막 사람들만 금수저만 다니는 학교는 아니죠. 맞아요. 사실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는 것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네. 의외로 괜찮다. 네. 그래서 일단 뭔가 비용적인 부분은 붙은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맞아요. 않아요. 일단 붙어놓자. 무슨 걱정을 하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8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8번. 수업 방식. 본인 전공의 수업만 듣는지, 실기 주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실기 수업 방식을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교과 수업이 있고 실기 수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교과 수업의 비중이 적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실기 수업은 여러 장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날 뭐 2, 3교시에 와킹, 락킹, 팝핑, 비보이, 뭐 코레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공 실기 수업이 있습니다.
총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저희는 그리고 춤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연기로 무대도 맞아요. 서고 맞아요. 그런 다른 예술 활동인 수업도 있고요. 뭐 작품 제작, 네. 그래비티 그런 네. 수업도 있었고요. 이제 춤 수업은 와킹, 락킹, 네. 걸리시, 걸스 힙합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막 수업 현대무용, 발레, 맞아요. 한국무용, 순수무용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본인 전공의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전공 수업들도 많이 들어요. 그게 저는 예고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림예고에 또 이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학교는 시간표를 저희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학교처럼.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되게 넓어서 되게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수행평가나 안무를 직접 창작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많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수행평가는 보통 1학기에 한 번씩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데 학기 말에 한 번씩 봅니다. 학기 말에 자신이 선택한 그 아까 말했듯이 여러 장르 중에 한 개씩 요일마다 선택했잖아요. 그것 중에 그 실기 과목 주제에 맞는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학기에 7개 이상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평가를. 네. 그러면 아마 안무를 직접 창작해서 발표하는 수업의 비중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쵸? 네, 막 단체 수행평가도 있어서 이제 단체로도 준비 많이 해요. 10번. 실기 100%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시험도 그리고 저희 자기소개서도 막 적잖아요. 맞다. 근데 아마 생기부도 있고 막 생기부도 제출하고 막 출석을 본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실기를 아마 실기 100%일 거예요. 거의 비중이. 여기에 실기를 잘 보면 내신은 상관없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그럴 거예요. 내신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마 실기 점수만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중학교 2, 3학년 성적을 여쭤봐 주셨어요. 아, 중학교 2, 3학년 성적이요? 네. 네. 일단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중학교까지 공부했습니다. 오, 대박. 전 낮았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실기는 몇 월쯤 보나요? 이제 입시 날짜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통 11월에 보죠.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생일날 입시 도우미를 한 적도 있어요. 11월 18일. 오. 아마 10월 달부터 입시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서공예까지 생각을 하면. 맞아요. 저희는 아마 11월쯤. 그쵸? 맞아요. 저희 11월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2번. 합격자를 뽑을 때 남녀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 제가 또 고급 정보를 이거 약간 비밀인데. 학교에서 삭제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곤란한데 제가 한번 감히 얘기해보자면 일단 저희 기수는 남녀 비율이 거의 한 7대3? 엄청 이죠? 적어요. 네, 7대3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입시 도우미를 해봤었는데 이게 또 보통 여자분들이 춤추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쵸, 훨씬 많죠.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아서 비중이. 그래서 이게 또 여자만 뽑을 수는 없잖아요. 80명 다. 그쵸. 그래서 이게 비율을 맞추려고 한 7대3에서 6대3? 근데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고 추측. 추측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리고 제가 입시 도우미를 하면서 입시생들 봤는데 여자가 훨씬 많고 남자가 좀 적은 그래서 비율은 제가 봤을 때 한 진짜 7대3? 진짜 최소 7대3인 것 같아요. 왜냐면 8대2로 뽑기에는 너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비중을 살짝 맞추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다음 질문. 이번 연도 신입생을 뽑나요? 이제 2022년도죠? 네. 11, 12, 13, 14. 이제 15기를 뽑냐고 질문을 주신 네. 것 같은데 뽑지 않을까요? 왜냐면 네, 지금
저희가 학교 사정으로 못 뽑았던 그 학년들을 지금 음. 편입으로 다 뽑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새로운 새로운 신입생들도 신입생들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다음 질문. 실무과 전공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장르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저는 코레오 전공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힙합 전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일단 되게 여러 가지 진짜 모든 장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할림은 음. 많기 때문에 스트릿 인원수가. 위주긴 하지만 다른 장르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춤으로 학교를 들어와도 아예 진로를 춤이 아닌 다른 맞아요. 쪽으로 바꾸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거의 3분의 1 이상은 다른 쪽 진로로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실무과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실무과 경쟁률. 일단 저희 때는 500명 이상 지원했는데 80명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9대1? 근데 9대1, 10대1, 11대1 그쪽 안쪽으로 네.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유지해오다가 이제 12기를 뽑을 때 저희가 인원이 40명으로 줄어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경쟁률이 확 올라서 한 15대 1을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그 아래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13기, 14기를 뽑을 때에는 되게 갑자기 공지가 나서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일단 지원을 하긴 힘든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인원도 갑자기 80명을 뽑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한 4대1 정도로 갑자기 네. 엄청 낮아졌다고 들었고 네. 이제 또 이번 신입생을 뽑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15대 1은 넘지 넘지 않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나요? 약간 자취할 곳을 많이 멀리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자취할 공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꽤 있죠? 네, 오피스텔도 역 근처에 많고 그 바로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친구들도 맞아요. 많고. 자취를 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꽤 있어가지고 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 있으신가요? 네, 저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1학년 때 음. 저희가 예술제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2, 3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예술제를 제대로 엄청 맞아요. 과 단체로 진행하진 못했었는데 1학년 때는 거의 전교생이 같이 했죠, 예술제를. 그래서 모든 과가 부스도 이제 많고. 부스도 많고 진짜 대학교 축제처럼 행사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약간 배틀 같은 거를 부스처럼 여셨는데 맞아요. 1,000원 내고 들어가고 네, 1,000원 네, 그게 그래서 상금이고 1등. 맞아요. 그리고 막 케이팝으로 이제 배틀도 음. 하고 막 볼 같은 거에서 누가 더 예쁜가 약간 맞아,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예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참관을 하러 오셨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이것도 썰이 있는데 그때 배틀을 하면 여러 케이팝 배틀이다 보니까 케이팝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배틀 관람하시는 분들 중에 있지 멤버들이 다 계셨거든요. 진짜 다 계셨어요. 근데 그때 딱 있지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 배틀하는 도중에. 그래서 막 되게 있지 노래 춤추는 막 애들도 막 선배님들 친구들 있고 막 있지 분들 그거 구경하시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근데 제일 뭔가 맞아요. 예고다웠던 행사여서 맞아. 재밌었어요. 그 다음 저희는 수학여행도 못 가고 맞아요. 저는 수학여행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못 갔답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전학교에서 갔습니다. 저는 전에 학교가 늦게 가고 할림은 엄청 빨리 가는데 그 중간에 편입을 와가지고 아이고. 고등학교 때 못 가봤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었고요. 자, 이제 18번 등하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1시간 15분? 1시간 반 정도. 네, 한림에서는 이게 가까운 거예요. 1시간 반 안팎이다? 그 정도면 가까워. 코앞이에요, 코앞. 거기서 이제 멀다고 하면 욕먹어요. 맞아요, 욕먹어요. 한 2시간 반 정도는 돼야 멀다고 멀다고 말할 말할 수 수 있다. 있어요. 지각해도 좀 용서가 된다. 네, 맞아요.
이제 가장 멀리 사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 네. 가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래도 가장일 거예요 제. 왕복 5시간 이상이지 않을까. 파주에. 네. 파주에서 통학 전 못해요. 대단해요. 전 그래도 동네가 옆 동네라서 이렇게 거의 1시간, 2시간쯤 다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등교 시간은 8시 40분입니다.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늦게 등교할 때도 꽤 많기는 했는데 네. 정식으로 정해진 시간이 8시 40분이고 끝나는 시간은 3시 반, 4시간? 네. 6, 7교시. 월요일에만 3시 반에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4시 반에 끝나요. 그렇습니다. 수업 시작은 9시예요. 맞아요. 점심시간은 12시. 라고 11시 말씀드려야 돼요. 50분이에요, 근데. 아, 맞다. 맞아요. 11시 50분에 시작해서 12시 40분에 끝나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급식을 빨리 먹기 위해 11시 40분에 끝내달라고 네. 합니다. 19번.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되게 처음 입학하기 전에 로망이 있었어요. 막 쉬는 시간에 막 애들끼리 막 잼도 하고 막 네. 이런 막 여러 개를 하겠지 했는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럽니다. 네. 실제로 초반에 애들끼리 막 춤도 엄청 많이 추고 하는데 이제 한 1학기 정도 지나면 이제 잡니다. 네. 너무 이게 안 자면 버틸 수 없어요.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와야 되고 네. 아침에 가자마자 1교시 듣고 바로 막 춤춰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안 자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네. 스케줄이에요. 헬스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거의 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번. 학교 분위기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학교 분위기는 기수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수마다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입학하시면 그 기수에 맞춰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고 이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궁금해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같이 수행평가 준비를 하거나 행사 준비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실무과끼리 또 3학년 되면 제일 끈끈해지거든요. 맞아요. 3학년이 제일 끈끈했어.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가족이죠, 솔직히. 자연스럽게 친해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21번. 편입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은따라거나 따로 두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둘 다 편입이죠? 네. 일단 잠시 울골. 저희 둘 다 편입인데 약간 뭔가 왕따를 시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기수마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쵸,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맞아요. 학교 10기 분위기. 선배님들은 편입을 와도 되게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11기 편입 왔는데 사실 뭔가 편입생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게 관심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학교에 전학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고 와 반겨주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일단 딱 들어가자마자 딱 들어가면 관심이 없어요. 일단 다들 아침 일찍 청소해야 되고 아침 일찍 등교해서 예민해져 있고 다 자고 맞아요. 있고 이러다 자기소개 그때 딱 하고 딱히 아무도 거의 아무도 일단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아는 친구 말고 많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적응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2, 3학년 때부터는 잘 적응했어요. 1학년 말에 왔는데 네. 사실 1학년 때는 조금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나쁜 친구들이 아니라 다 좋은 친구들이어서 맞아요.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입학을 그냥 저희처럼 편입생 말고 원래 기존에 입학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저희가 오고 나서까지 적응을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3학년 때 편입을 온 친구가 제일 적응을 잘했어요. 그냥 빠르게 이제 다들 했어요. 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춤을 추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기 춤만 열심히 추면 맞아요. 춤만 문제 없어요. 열심히 추고 그냥 자기 본인대로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최고. 자, 다음 질문. 22번. 입시할 때 신경 쓰고 주의했던 게 무엇인가요? 루디 씨 레전드 있죠. 제가 뭐죠? 현님을 보러 갔는데 네. 무슨 누가
그 입시 시험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무슨 운동기구 같은 걸 달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얘가. 막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그게 막 이렇게 이게 모래주머니를 치고. 차고 입시 작품을 네. 연습할 때가 있었어요. 또 중학교 입시 힘들었죠. 이게 모래주머니를 차다가 안 하면 갑자기 동작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그러면 꿀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기 전에도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을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실기 전에 괜히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입시할 때 네. 신경 약간 이런 썰도 돌았어요. 중학교, 대학교 입시 때는 그런 게 따로 없었는데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는 막 작품 비밀로 하고 막 절대 서로 안 보여주려고 하고 약간 이런 거 이런 약간 견제도 하고 약간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 해볼게요. 23번. 한림여고는 K-팝 연습생만을 위한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진짜 아닙니다. 네. 진짜 아니에요. 실용문과 친구들 중엔 정말 댄서를 하기 위해 춤을 추기 위해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연예인이 많은 학교긴 하지만 각자 자기 전공에서 굉장히 딥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모인 학교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 24번. 예고 입시는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주 전공은 뭔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중학교 3학년 입시 과정부터 말해볼까요? 네. 저는 똑같은 작품만 6개월을 연습했어요. 네. 와 이게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절대 비추하고요. 네.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는 6개월 동안 걸리시라는 장르는 아니지만 걸리시 스타일적인 안무로 작품을 받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하셨죠? 저는 5월에 딱 시작해서 11월까지 약 6, 7개월 동안 한 작품을 받아서 그걸 주구장창 연습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힘들어요. 한 작품 연습하는 게. 그 다음에 편입 때는 사실 연습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급하게. 맞아요. 저는 막 한 달 준비했을 때도 있었고 뭐 2, 3주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레전드 썰 하나 있다고 푼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편입설 중에 제가 이 친구는 첫 번째 한림예고 편입을 받고 네. 저는 그걸 뭐 두 번째부터 봤어요. 근데 두 번째를 봤었을 때 분명 붙는 친구들한테만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맞아. 근데 떨어졌는데 연락을 준 거예요. 왜 갑자기 떨어졌다고. 기아에 뭐 그걸 빕니다 막 이러면서 문자로 연락을 주는 거예요. 얘가 캡처본 띄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떨어졌는데 연락을 왜 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화가 나셨어. 한림예고 전화번호를 차단을 했어요. 어머.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연락 안 준다 그랬는데 연락 와 주니까. 무섭다. 그래서 그걸 차단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입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편입 시험 그 서류도 넣어놓고 연락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이제 댄서니까 이제 춤을 추고 있었죠. 연습하고. 근데 새벽 연습 때였어요. 그냥 제가 문자를 정리를 잘 안 하는 타입인데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 삘이었는지 그 문자를 딱 봤는데 딱 한림예고한테 이제 연락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단을 해서 연락이 이제 소리가 안 울렸었는 건지 제가 딱 그 풀고 딱 들어가 봤더니 한 3일 전에 편입시험 볼 건지 뭐 연락 대답해야 되는 게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연락이 수요일에 왔는데 금토 새벽인가? 어이구. 토요일 새벽에. 네, 토요일 그때 새벽에 알아서 시험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 남았던 와, 거예요. 나 월요일이었던 월요일 그치, 시험이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9월 9일이에요. 맞아요. 아니 심지어 전 토요일날 어반서머라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결과 나온 것까지 아직도 기억나. 그리고 그때 태풍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뭐지 링링. 그 정도로 생생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사실 편입을 보러 갔을 때 네. 연예인이면 아무래도 붙을 가능성이 사실 전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편입을 보러 갔는데 딱 연예인분이 계신 거예요. 네. 그게 손몽표님이셨어요. 네.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네. 저희가 딱 2명인가? 1명 뽑는 2명. 네, 저희가 딱 뽑는 2명을 거였어요. 뽑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자리는 이미 약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엄청 어떡하지? 이러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시험을 딱 봤어요. 봤는데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소문이 있었어요. 질문을 많이 받으면 붙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시험 본 것도 질문을 받았는데도 예비 3번이었고 이렇게 전에 편입시험도 떨어졌는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질문 아예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 떨어지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날 화요일 2시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떨어질 걸 예상하고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을까봐 원래 다니던 일반 고등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날 하루 무단으로. 딱 일어났어요. 그냥 자고. 근데 1시 반인 거예요. 딱 이제 30분 남았죠. 하필이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뿌링클을 시키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2시가 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딱 2시 좀 넘었을 때 아무 문자가 안 왔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전 진짜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민서 축하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진짜 너무 기대를 안 한 나머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아이폰은 데이터를 켜야 문자가 오는 뭔지 아시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 오열을 하고 뿌링클도 몇 개 음. 못 먹은 채로 오느라고 네. 진짜 오열을 한 그런 너무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합격설? 합격설입니다. 네. 이런 썰도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25번. 실기를 볼 때 프리스타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때는 있었죠, 실제로? 네, 저희 많았죠? 때는 있었어요. 제가 한 적도 있어요. 네. 기본기로 프리스타일을 시키셨어요, 저한테는. 네.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는 그냥 프리스타일을 시킨 경우도 있고 무반주 프리스타일을 시킨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부터 근데 면접도 없고 질문도 따로 안 하시는 걸로 아셔서 따로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뭐 준비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저희 최근에 입시 봤었을 때는 그냥 중간에 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26번 입시 꿀팁을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입시 꿀팁 있으신가요? 저의 입시 꿀팁은요. 일단 네. 예고잖아요. 예고는 약간 깨발랄하고 그런 끼, 또라이여도 잠재력, 돼요. 네, 똘끼, 음. 열정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단 꿀깐 말이에요. 꿀끼 꾀꿀 저희 교훈이에요. 교훈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한 에너지가 저는 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요. 붙으려고 긴 머리 안 하고 일부러 단발로 잘라서 어머어머. 양갈래 하고 막 와. 반다나 쓰고 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좀 영한데 열정 넘치고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 그런 게 순수한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입시 시험을 볼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전공 말하고 막 이름 말하고 수험번호 말하고 이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엄청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전해주는 댄서가 되고 싶은 뭐뭐 무슨 전공 김인서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너무 밝았던 나머지 가운데에 계셨던 학과장님께서 이미 행복은 반은 전해줬네 이렇게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떨어졌어요. 예비 3번. 네. 그랬습니다. 어쨌든 뭔가 자기소개 하나부터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27번 등급평가와 실기고사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합격을 하신 이번 합격을 하신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등급평가는 들어가서 사실 입시작품을 하나 더 그냥 스스로 준비를 해보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등급평가를 보는데 선정이 되면 그때 대면식 무대를 올라가서 솔로 무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등급평가 외에도 그냥 대면식 무대를 올라가고 싶다 하면은 단체를 준비해서 그걸 오디션을 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게 대면식으로 올라가기 위한 평가가 등급평가이고요. 네. 그리고 실기고사는 또 다르죠. 학기 말에 음, 수업을 다 배운 그 과정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이제 그 여러 주제를 주제에 맞춰서 보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아마 실기고사라는 말이 서울미에서 나온 걸 거예요. 저희 맞아요. 학교는 그냥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기 수행평가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뭐 등수가 나오면 이제 실무과와 함께 춤을이라는 그 행사가 있어요. 작은 학기 말에 공연하는 만의 행사가 있는데 이제 수행평가에서 1등을 하면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이 끝났어요. 와! 드디어! 자, 이렇게 드디어 Q&A를 한번 해봤는데 많은 입시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또 영상을 찍으면 되니까 네. 많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펄디 유튜브 구독! 지금까지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